자, 여기 보시면은 if 0.1 곱하기 0.1이 0.01과 같냐? 라는 코드가 있죠. 이게 만약에 같으면은 print true를 할 거예요. 즉, true를 출력을 하고, 다르면은 else인 경우에는 false를 출력을 할 겁니다. 실행을 하면은 당연히 0.1 곱하기 0.1이 0.01이니까 true가 나와야 될 것만 같아요.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행을 하면은 여기에 false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. 정말 재미있는 게 여기 이 부분을 지우고 이거를 더 크다로 바꿔볼게요. 즉 0.1 곱하기 0.1이 0.01보다 크냐 라는 걸 하고 실행을 하면은 이제 true가 출력이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은 제가 파이썬을 쓰고 있는데 파이썬뿐 아니라 되게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. 0.1 곱하기 0.1을 하면은 0.01보다 사실은 더 큰 겁니다.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? 정말 황당하죠. 자,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일종의 무한소수 때문이에요. 0.1이란 컴퓨터는 숫자를 0과 1로만 정의를 하죠.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01, 00, 1, 01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잖아요. 근데 저장 공간, 뭐 램이라던가 이런 저장 공간은 유한해요. 유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무한소수로 표현되는 게 있으면은 중간에 잘라줘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수도 예를 들어 파이 같은 경우 숫자 3.14159 뭐 이렇게 무한히 가는 거죠. 그리고 사실은 3분의 1도 소수점으로 표현하면은 0.3333 하면서 끝까지 가버려요. 3분의 1을 소수점으로 유한한 자릿수에 끊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. 뭐 삼진법을 쓰거나 그러면 또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. 암튼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진법이라는 걸 씁니다. 이진법이라는 건 숫자 0과 1로 모든 거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. 뭐 예를 들어 1이면은 사실은 이건 2를 나타내는 거고 1이 1이죠. 죄송합니다.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0진법의 2의 1승이 돼서 1은 10진법으로 얘기하면 사실 3이랑 같고 뭐 이런 게 이제 이진법인데 정확히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. 중요한 거는 이 0.1이 이진법 표현을 하면은 소수점 무한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. 무한소수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0.1을 하게 되면은 얘는 무한소수기 때문에 숫자가 막 쭉쭉쭉쭉쭉쭉 가요. 근데 이거를 모두 저장할 수 있는 무한대의 저장 용량을 가진 램은 없거든요. 램이나 뭐 저장 장치가 없기 때문에 숫자를 어딘가에서 끊어줘야 됩니다. 보통은 32칸, 32비트나 뭐 64비트 뭐 이런 얘기를 해요. 보통 32비트를 많이 쓰는데 어딘가에서 아무튼 끊어야 돼요. 32칸 이후에는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. 32칸 이후에 이제 이거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얘랑 실제 값 0.1은 일종의 값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.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는 거예요. 사실은 거의 0.1인 거는 맞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오차가 있는 거죠. 굉장히 흥미롭죠.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. 이런 오차가 뭐 왜 중요합니까?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뭐 어차피 거의 0.1이고 되게 사소한 문제 아닌가요?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은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은행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요. 돈을 다루는 프로그램이고 이자를 복리로 쳐줍니다. 근데 이런 자그마한 오차가 뭐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가 이게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이렇게 꺾여가지고 계속 조금씩 쌓이면서 그게 계속 오차가 복리로 불어요. 그럼 이건 상상만 해도 정말 어지럽고 아찔한 상황이죠.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.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냐? 뭐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뭐 해결책을 몇 개 내놓은 것도 있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이거를 좀 해결하고 싶다. 그러면은 정수형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. 정수형 자료형이라고 그냥 정수 인트라고 하는데 정수를 여기에 넣어서 프로그램을 하면은 모든 자릿수를 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가 없겠죠. 이런 식의 오차가. 그리고 저희는 수학 채널이니까 마지막으로 수학 얘기도 조금 해봅시다. 자, 십진법으로 표현하는 어떤 숫자들이 있고요. 실수를 십진법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 이진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.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바꾸고 왔다 갔다 하는지는 그건 이제 너무 사소한 얘기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이 R이라는 거를 멋지게 이렇게 적는 게 수학자들이 실수를 적는 방법이에요. 아무튼 이 실수라는 거는 십진법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고 이진법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근데 이진법에서 무한소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. 이진법 표현을 해도 유한소수로는 다 표현이 안 된다. 라는 거를 정말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이 실수의 무한은 자연수의 무한, 카운터블 또는 가산이라고 불리는 자연수의 무한보다 확실히 더 컸어요. 이 자연수의 무한은 정수의 무한과 또 같았었죠.
근데 아무튼 실수의 무한은 자연수의 무한보다 더 큽니다. 그러니까 십진법으로 나타내는 실수의 개수도 사실은 자연수의 무한보다 더 큰 그런 무한이 있어야 될 거예요. 근데 이진법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 실수가 모두 유한소수로만 표현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이것저것 보여야 할 게 많은데, 그러면은 실수가 카운터블하다는 결과가 나와버려요. 실수의 개수가 자연수의 개수랑 똑같다는 결과가 나옵니다.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진법 표현에도 어떤 무한소수 표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대표적인 예시가 0.1이고요.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면 위키피디아나 뭐 이런데 이거 두 개 어떻게 바꾸는지, 십진법과 이진법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해보시면은 재미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배웠고요.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